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훈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4차 산업혁명은 연결과 융합이 중심으로 기술의 융합, 정보의 융합, 인재의 융합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화된 삶의 형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술과 과학과 상담을 융합시켜서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뉴로 아트 테라피의 최인경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요즘 정말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신앙인들에게조차도 정신건강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뉴로 아트 테라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뉴로 아트 테라피라는 곳은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생소한 네.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뉴로라는 분야는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네.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네. 또 예술 치료라는 네. 분야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대학에서 또 예술을 전공을 하면서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네. 그 향락인 거를 느꼈어요. 네. 제가 40대 이후에 마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 네. 찾다 보니 사람들 속에 마음에 네. 그러한 그 아픔과 고통과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가정의 문제나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네.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뉴로 아트 테라피라는 영역이 이제 치료적인 접근으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뉴로 아트 테라피는 미술과 상담과 뇌과학이 융합된 이런 새로운 분야의 어떤 심리치료법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이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걸 융합해서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최근에 와서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대학과 네. 병원 또 전문 연구소에서 네.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몸 따로 마음 따로를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저에게 네.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네. 이 전문 분야를 네. 수십 년 전서부터 네. 이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학문적인 모든 연계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네. 티칭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분야가 이제 새롭게 탄생되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융합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너가 전공했던 미술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일찍이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테라피, 심리치료라는 심리치료라는 정신치료, 심리상담이라는 분야를 이제 깊이 네, 또 인도해 주시고 학문적으로 또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뇌 기능을 통해서 예. 인간 몸과 마음 전체를 네. 통합하고 다스려 준다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제가 예. 호르몬 관계라는 분야에 네. 눈을 뜨게 됐어요. 심리 상담을 깊이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 네. 보통 결혼하고 나면 여성분들이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 모티베이션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 삶이 네. 사실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네. 그러한 그 사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예. 네.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네. 교육과 가정의 그 어머니들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네. 어머니들이 바로 서야 네.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
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네. 제가 깨닫게 되면서 83년 정도서부터 그 분야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원래 모태신앙이셨나요? 신앙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소명의 부르심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대학은 그럼 신학대학으로 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게 되셨죠? 제가 그 행복자라는 고민. 인생은 몇 프로에 5% 이내에 그 정해진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이미 저학년 때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셨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삶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끝이 아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 욕구 중에 소속에 대한 욕구도 있고 또 생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정말 배우고자 하는 욕구 위에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술적인 욕구 이러한 것이 가장 지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욕구 가운데에 높은 욕구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된 우리 사람들 그리고 다변화하는 이 시대에 또 AI 시대가 지금 아주 등장을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 사고 패러다임을. 그래서 이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한 30-40년 전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하신 거는 재능을 일단 살리기 위한 공부셨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그 재능을 쓰시겠다라는 이런 계획상에서 진로의 로드맵을 만드신 거네요. 만들어주셨죠. 만들어주신 거네요.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소서 예수 찾아내서 네, 박철순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신청하셨는데 이 찬양에 얽힌 뭐 이야기가 있나요? 예. 네, 좀 소개해 주시죠. 특별히 가까이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네,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에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네,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네, 했을 때 이 찬양이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당시에 느끼면서 네. 삶이 예배고 네. 예배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것보다는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성숙하시고 철학적이시고 그러다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오히려 인생이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소년기를 네. 너무 아는 게 있으면 오히려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어른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것은 네. 가정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 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 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셨어요. 네.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네네. 좀 어떤 예. 분이셨기에 그런 걸 느끼셨죠? 전형적으로 네. 알코올, 알코올릭 쪽으로 네. 이제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네, 하루도 견딜 수가 없고 네. 또 그 술을 위해서 네. 또 노름을 위해서 네. 어머니를 학대하시고 네, 어머니를 전선으로 내보내셨던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네. 어린 나이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앞으로의 결혼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까지 하셨네요. 이미 어린 시절에. 그렇죠. 참 진짜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그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어머니, 아버지 원가족에서부터 분리돼서 네. 할머니 댁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가정 교육을 위해서 분리를 네. 어머니께서 지혜롭게 시키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어떤 기도보다 그 당시에는 네. 학업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도심지로 나오게 되다 보니, 네. 이제 참 전학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지만, 네. 기초가 전혀 없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중학교 미션 스쿨을 제비뽑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미션 스쿨이 됐어요. 인성중학교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서 딱 이제 그 교장실 앞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네. 근데 그 말씀이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 네.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면 학교 공부는 뭐하러 하나. 네.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채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하고 네.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정직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시골에서 전학을 서울로 와서 중학교를 미션 스쿨로 배정을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네. 목사님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저는 미션 스쿨에 가서도 채플 시간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졌죠. 그러면 네네. 고등학교 시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또 소명을 받게 되셨어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제 정체성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네. 제가 얼굴을 봐도 제 외모를 봐도 너무 삐쩍 마르고요. 네. 거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도요. 네. 어떻게 제 목소리가 그렇게 뻣뻣하고 정말 목석 같고 네. 생기가 없는지 네. 저에 대한 그 사랑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었죠.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근데 네. 그 친구들이 하나는 기도를 잘하는 친구였고 네. 하나는 전교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네. 어떻게 참 신기하게 네. 저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었어요. 네. 수줍음이 많아서. 네. 근데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로부터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남성 여성 혼성 합창단인 글로리아 합창단이라는 곳을 가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제 음성에 대해서 네. 이제 훈련을 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네. 고3이면서도 성인 성가대에 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은 청년 시대에 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네. 청년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청년들의 고민을 네. 진정으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네. 말씀은 전해주시고 그 말씀은 상당히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사 가운데에 네. 모델링이 될 만한 네. 그러한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극히 없고 예를 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게 저한테 그렇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 네.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는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근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교과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답을.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한 것이, 나는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정말 이 고통과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제가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네. 정말 그들의 언어로 네. 대화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한 그 결심을 하게 돼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되셨네요. 그럼 결국 그동안 본인의 삶을 통해서 청소년기부터 진로와 소명에 대한 정말 오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 청년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상 최악의 지금 실험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찌 해야 할지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로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저는 청소년들이 네. 소통이 네. 굉장히 머리들은 좋고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네.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1대1로 만나보니 네.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특히 네. 정말 특수한 그러한 그 대상자들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입시 위주의 그 수업을 받다 보니 네.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이러한 소통이나 나눔이나 이러한 분야에 네.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소가족이고 또 요새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부터 학원가를 가게 되고 끝나면 또 방과후 네.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요. 없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만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에 네.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을 때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네. 선이나 점이나 네. 면 아무 거라도 그려라.
그러면은 그림은 잘 그려서 이것이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그러한 그 선 하나로도 그 힘의 강약, 네. 그 필압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너의 내면을 알 수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주로 이제 HTP 검사, 집 나무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네. 뭐 아이들서부터 청소년들, 네. 성인들, 노년들까지도 물론 병원에서도 이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리다 보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PDI라고 해서 네. 질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기법을 제가 전문적으로 해서 소통을 이제 인도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감정에 막혀진 부분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왜곡된 인지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이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네. 그러한 접근을 해주죠. 네. 그 소통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거기서 그림도 사용되고 심리요법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시네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멘토링이라 하면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음이 아픈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꼭 효과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감하고는 공감이 안 되니까. 네, 괴리적인 걸 더 느낄 수가 있죠. 네, 맞는 얘기인데 자기는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융합된 방법으로 하시니까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 연구소장이신데 네네. 상담을 받고 나면 많이 치유가 되고 하는가요? 실제로? 그렇죠.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지금 당장 네.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럴 때에도 사실은 부모나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네. 이제 가정 환경이 좋은 곳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전학도 가고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네. 또 지금 이 자녀의 이제 기대치가 네. 너무 이제 현실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네.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자기 기준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에 갭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요구들에 대해서 학교나 네. 부모님이나 이제 자기 자신의 요구로부터도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괴리감에서 이제 뭐 가출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PC방을 간다든가 주로 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숙면을 하는 시기에 이제 한 1시고 2시고 이제 그때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네. 자기 욕구를 발산을 해버리죠. 네. 이러한 것도 아무도 몰라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은 자율학습이다 하고 아침에 하시지만 아이들은 지금 다 누워서 네. 잠을 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뇌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에 학습이라는 분야가 어떤 네. 특별한 계층 외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네. 학원 자체도 그냥 왔다 갔다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네. 재정을 낭비하게 되면서 결국은 고3 돼서 어머니들은 이제 손을 치죠. 네. 가슴을 치고요. 네. 근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위기가 있을 때 만나서 네. 진짜 속에 있는 그 자신들의 알지 못할 욕구들을 이러한 정신 건강을 위한 뭐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사이언스적인 그러한 그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까지도 이제 함께 네. 이제 필요한 대상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즘 네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아픈 상태에서 힘든 상황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조금 일찍 해서 좀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의 진로나 정신 상담을 이렇게 받게 되면 더 예방 효과도 있고 올바른 진로를 이렇게 인도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늦고요. 네. 유치원에 이미 진로가 다 이제 형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로 상담이라는 것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네. 많은 이제 가정이나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진로상 교육이 생긴 것이 뭐 제가 듣기에는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늦는 거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이제 막 네네. 시작하는 단계네요. 예. 네, 여러 가지 상담하고 계시는데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지금 자기의 진로를 목사님과 같은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예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이런 예술과 심리 상담의 미래는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21세기는 상담의 시대다라고 네. 오래전서부터 네.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에 네.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모든 학문들이 네. 각각이 이제 연구 분야에서 있지만 지금은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서비스 직종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사람이 이제 AI 네.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네. 기계가 할 수 없는 분야가 네. 앞으로 미래적인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 네. 서비스는 질적인 인간 분야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네. 거기에 심리 분야, 이 상담 분야가 기본으로 갖춰져야지만 모든 기업이라든가 네. 진로 또 미래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아주 전망이 있는 네.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도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미술과 성경을 융합해가지고 책을 최근에 발간한 적이 있어요. 놀랍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런 융합된 영역을 개척하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뉴로 아트 테라피의 최인경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미술을 전공한 학생이 또 이렇게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심리치료학을 공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융합화해서 또 연구소를 개척하시고 이 사회활동,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들 미래에는 이렇게 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직업에 융합된 분야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도 최인경 목사님과 함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술가로 인도하셨고 전문 사역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로 아트 테라피를 개발하여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연구하는 최인경 목사님을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요즘 많은 청년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문제도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정신 건강 문제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 이야기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 아침에 제가 칼빈 대학원 강의를 나가다가 네.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네. 한 SOS를 쳤어요. 네. 지금 매일매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위기 청년이 있다. 네. 좀 상담 좀 부탁한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상담에 들어갔는데 네. 최근에 이 예죠. 이런 경우는요. 네. 근데 이 청년이 군대를 다녀온 청년이에요. 네. 한 27살. 네. 네, 대학을 복학을 하려 하는데 네. 복학에도 이렇게 심신이 다 탈진이 돼서 네.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고 네. 더군다나 에너지가 탈진이 돼서 네. 그냥 알바를 해도 네. 잠깐 하고서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될 상황에 네. 아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네.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날마다 네. 정말 죽겠다고 네. 매일 그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 거를 어머님이 친구 사모한테 연락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네. 온 사례인데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예민해요. 네. 보통 정신 건강에 네. 아무래도 위기가 오게 되면 전혀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죠. 네. 근데도 상담소나 또 공부하는 심리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네. 군대를 제대하고 다녔지만 겨우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냥 그렇게 들어누워야 발진이 돼요.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청년 아니에요? 군대까지 갔다 오고 지금 20대면. 그렇죠. 근데 왜 근데 그렇게 발진이- 군대를 다녀와서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탈진이 되면서 그러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본 결과 네.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네. 어머니하고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나 아니면 3세까지 그 대상관계라는 네. 그 주 양육자로부터 안정감을 갖고 양육을 받아야 될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도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시절에 이미 6살 때 할머니가 양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초등학교 아니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네. 이제 분리가 돼 버렸죠. 그럼 결국 네.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든지 이런 게 그럼 육체적인 탈진 현상까지 같이 벌어지는 거네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네. 학교 폭력이 엄청 심했죠. 네. 그 학교 요새 많이 알려진 네. 그 일진에 이미 중학교 이후에 네. 노출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그것은 자아 정체감이 이제 자기가 내가 존중받을 존재다. 나는 네. 참 사랑받을 존재다. 이러한 것을 어린 시절서부터 네. 이제 받아와야 정체성이 생기는데 네. 그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등감에 빠지고 네. 자존감이 형성이 될 네. 그러한 시기에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안 되고 하면서 네. 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하는데 그게 신체화 반응이라 그래요. 네.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네. 나 좀 살려달라. 네. 하고 이제 뭐 하악골이 아프다든가 네. 뭐 허리 디스크처럼 허리가 아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장의 네. 뭐 심리적인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증세가 나오죠. 네. 이러한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에너지가 탈진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몸이 아파서 지난주에 얘기하신 것처럼 몸이 아파서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면 몸이 아프고 탈진되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요즘은 또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년들이 진짜 새벽까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심지어 이제 미디어에 중독되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성적 중독이라든가 또 콘텐츠들이 상당히 네. 외설적인 것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과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요즘뿐만이 아니라 네.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네.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네. 사실은 이 컴퓨터 게임은 아니더라도 네. 게임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게임뿐만이 아니라 네. 핸드폰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보면은요 그 게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북이 목이 되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참 미래가 걱정이 되고 네. 진짜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네. 근데 이러한 원인들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핵가족 네.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네.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요. 네. 이런 경우 이것이 근간이 소통을 할 수 없는 근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그 뿌리는 외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외로움. 네네. 외로움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각종 중독의 뿌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네. 스마트폰은 하나의 우리가 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러나기가 쉽지만 또 포르노라든가 네. 또 뭐 쇼핑 네. 중독, 또 먹거리, 네. 음식물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기도 하지만 네. 거절을 하는 거식증도 심각하죠. 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상담을 정신건강에 대한 분야에 이제 많은 그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 네. 관찰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불안하고 슬픔을 느낀다거나 네. 자기 존재감에서 네. 그리고 우울이나 그러면서 저항감이나 사회에 대해서 반항 또 내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때로는 공격적으로 충동적으로 네. 나타나는 극도의 그 고통스러운 정신질환들이 네. 그러한 많은 것들이 때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네. 뭐 지각을 한다든가 네. 또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업무들을 미룬다거나. 미는 것이요. 네. 미는 증세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꼭 마감 직전에 시간을 한 달씩 주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런 미루는 습관들 네. 네 그리고 약속까지도 밀게 되죠. 그러다 네. 보니 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네. 방치를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조현병이라든가 네. 또 환청이나 환각 이런 것들은 지금 정신질환 쪽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물 중독으로 네. 많이 가고 있고 약물이 웬만한 그 약물은 먹지를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대인관계 기피증이라든가 또 뭐 어떠한 공간 안에 갇히게 되면 상당히 아주 심각한 신체화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네요. 네네. 그 목사님이라고 불리시면서 또 뉴로 아트 테라피의 대표로 계신데 이렇게 그 연구소를 경영하시면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떤 그 점들이 있나요? 느낌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몇 가지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가능하면 네. 정신적인 그 멘토를 네. 꼭 두시고 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를 네.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아무리 통로를 열어놔도 대인관계가 되기 어려운 경우는
매우 스트레스 상황일 때예요. 네. 그럴 때는 정말 나는 무기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바닥으로 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시기죠. 네. 이럴 때에도 역시 주변에 네. 전문적인 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그 상담사, 네. 네, 아니면 정신기관에 가서 집단 프로그램을 받는다든가, 네. 또 아니면 개인적인 그 지지 프로그램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또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정신건강연구소와 또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정신건강연구소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실 때 특별한 어떤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반 정신건강을 네. 주로 관리하는 곳에서는 네. 신앙이라는 부분이 네. 이제 아무래도 개인 차이는 또 많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서양 학문에서 온 상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네.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때로는 열등감이 많거나 네. 에너지가 자아가 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네.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네. 격려와 네. 인내로서 상대방의 그 신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네.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접근도 목사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대부분 이 목사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수하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통해서 네. 소개를 해줄 때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네. 전문적인 그 어프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목사라는 분야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네.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네. 제가 보니까 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시는 사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으시죠. 네. 네. 네, 잠시 또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서로 사랑하라 사라류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좀 여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청년들 정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행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여행을 많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이 자기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7명과 같이 네. 여행을 떠나게 됐대요. 네. 근데 거기에 저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 당시에 저는 비용을 대고 갈 만한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는데 네. 언니가 친구분들에게 제 사정을 얘기를 해서 네. 친구분들이 다 회비를 같이 모두어가지고 그 7명의 친구 속에 저를 초대를 해준 이야, 거예요. 그거 대단하네요. 잘 네. 모르는데도. 네. 그래서 멀지 않은 네. 그 지리산 쪽으로 다 네. 여행을 굉장히 그 설레이면서 네. 첫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그쪽에 갔을 때, 뭐, 대학의 축제처럼, 네. 밤에 캠프파이어도 있고, 네. 또 굉장히 기대가 됐지만, 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예. 어느 이제 지역을 가는데, 지금 오래돼서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지만요. 네. 지역을 가는데 한 14km를 걸어가야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찰에서 식사를 네. 하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서 네. 14km라는 곳을 걸어가는데 네. 사실은 점심 먹고 출발을 했는데 걸어서 가자. 네. 우리가 이제 숙소를 잡아놓은 곳까지. 네.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든 거리였다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네. 그때 중간에 젊은 그 청년들을 3명을 만났어요. 네. 우리 이제 여자 그 청년들 네. 7하고 청년 3을 만났는데 네. 같이 합류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막내가 네. 군대를 가게 돼서 네. 이제 같이 마지막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니까 네.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네. 진짜 뜻밖의 좋은 그러한 그 대화자가 되었죠. 네. 설레이기도 하고요. 네. 처음 그런 경우를 당했으니까는요. 네. 네. 근데 가다 보니 깊은 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시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산길에 낭떠러지도 만나고 하는데 이분들이 길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만난 분들을 믿고 완전히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에 앞에 가던 언니가 네. 앞에 가던 그 오빠 한 분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네. 소리가 없는 거예요. 네. 낭떠러지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군데군데 떨어져서 가고 네. 나중에 이히히히 거리면서 네. 둘이 숨어가지고 네. 저희들을 놀려준 거예요. 놀리키려고? 네네.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이제 그 깊은 아주 어려운 산중을 네. 새벽 한 2-3시까지 걸어간 네. 그러한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돌이키시니까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가신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었죠. 이 네. 기억을 하시는 목사님은 지금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예,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쓰라렸던 추억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쪽으로 변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곤 하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이런 여행을 한번 떠나봐라 할 수 있는 여행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주제를 가진 네. 그 테마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가 네. 40대 이후에 네. 캔버스를 가지고 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차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네. 네. 그 여행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네. 근데 큰 그 본고인데 네. 3밴이죠. 네. 앞에 운전석만 3사람 탈 수 있도록 하고 뒤에는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캔버스서부터 백칠한 네. 그 캔버스 이제서부터 이제 필요한 그 냉장고 네. 자그만한 그 네. 아이스박스로 된 거에다가 온갖 먹을 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여행을 이제 제주도까지 쭉 해가지고 그 다닌 차를 적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네네네. 오, 정말 차로다. 혼자서. 네, 배로 차로 해서 거기에는 뜻밖의 제가 개인전을 하면서 인사동에서 만난 네. 취미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인생의 선배격이 되신 분하고 네. 함께 둘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테마 여행을 네. 이제 풍경이 좋은 곳 네. 을 다니면서 알려지지 않은 곳을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먹고, 그림도 네네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여행을 한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제가 개인전을 몇 차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찍은 네네. 그림을 가지고 예. 우리 또 그림전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 그림 전시회가 사실은 우리나라 200인 네. 그 작가를 선정을 했어요. 네. 서양화, 한국화, 뭐 동양, 뭐 다른 그러한 네. 분야로 해서 네. 그래서 2002 월드 때에는 네. 제가 우리나라의 200인의 그 작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홍보 대사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 남의 인생에 대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 멘토링도 해주시지만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참 즐겁게 여행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보시기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하고 세워가는데 네. 저의 사명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자선단체를 하나 세우는 것이 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또 선교사님 해외나 국내나 오지에 계신 많은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사실 선교사님들이 올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요. 자녀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다 맡아서 하는 부분까지 네.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네.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자선 재단을 놓고 5년 이상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도를 정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최인경 목사님을 모시고 그의 여행과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인데요. 이름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후의 소망을 이루리라. 인,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경. 경배와 찬양을 드리리라. 놀랍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네.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융합해봤습니다. 제 생애에 네. 이렇게 가장 저에 대해서 잘 표현해준 더군다나 소망과 진리와 찬양이 그 안에 담겨진 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대로를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책상 위에 꼭 놓으시고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위한 사역을 저는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